자, 오늘은 쿠팡 광고에 대해서 그리고 제품을 팔든 브랜딩을 하든 서비스를 판매하든 뭐든 간에 이 마케팅 수단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의 종류나 이것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가 뭘 팔려고 하면 늘 고민이 될 거거든요.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마케팅이 이게 전부가 맞을까? 더 좋은 마케팅 방법은 없을까?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돼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쿠팡 광고에 대해서 해볼게요. 자, 쿠팡 화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오랜만에 들어오는데 보자. 이게 다 제 계정이 아니어서 이것도 제가 만들어만 드린 계정이어서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. 자, 일단 여기 광고 관리, 여기 광고 관리를 누릅니다. 광고 관리. 그럼 광고 운영이랑 광고 보고서가 나오죠.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고, 광고 운영은 광고 돌리는 곳, 광고 보고서는 광고 돌린 걸 통계 자료 보는 곳. 근데 이제 광고를 돌리고 나면 오늘 00시부터 오늘 자정까지의 광고 데이터가 내일 새벽 한 4시 반, 5시쯤 업데이트가 돼요.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돌아가는 광고는 뭐 그냥 광고비가 얼마 나가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뭐 어떤 키워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. 그래서 꼭 오늘 하루를 온전히 돌려보고 내일이 되어서야 제대로 한번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다.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광고비가 너무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해야겠죠. 조금씩 올려 나가야겠죠. 자, 광고 운영을 누릅니다. 광고 운영을 누르고, 자, 이거는 뭐 처음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안내가 뜨나 봐요. 자, 동의 같은 거 눌러주면 되고, 자, 여기서 뭐 이런 막 정신없게 생기는 게 있는데 이거 다 볼 필요도 없고, 뭘 해야 되나 보네.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. 자, 무시하고 해보죠. 여기서 쿠팡 상품 광고, 쿠팡 브랜드 광고가 있는데 브랜드는 그야말로 브랜드를 광고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냥 쿠팡 상품 광고만 기억하면 됩니다. 크게는 쿠팡 광고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서 어렵지 않아요. 뭐 이런 거 누르지 말고 이런 거 누르지 말고 이제 그냥 알아서 돌려준다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. 내가 통제 가능하게 내가 또 공부하면서 해야 되니까. 자, 캠페인 추가. 캠페인이 그냥 뭔가 그 광고를 만드는 광고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. 캠페인 추가. 자, 여기서 매출 성장, 브랜드 인지도. 무조건 그냥 매출 성장하면 돼요. 브랜드 관련된 건 안 해도 됩니다. 그리고 AI 스마트 광고 시작하기는 그냥 알아서 해준다는 것 같으니까 뭐 알아서 하는 것 자체가 좀 제 기준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무조건 잘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서 나는 더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다른 광고 운영 방식만 할 거고, 이 안에 있는 매출 최적화와 수동 성과형만 돌릴 겁니다. 일단 다음. 그러면 이제 캠페인 이름은 그야말로 폴더 이름이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겠죠. 내가 기억하기 쉽게 뭐 1 이렇게 해도 되고, 아니면 내가 기억을 좀 하고 잘 관리하고 싶다 하면 내가 이제 아까 말했죠. 광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. 이렇게 직접 키워드 입력해서 하는 수동 광고 방식 하나 있고, 수동 상품 설정 하나 있고, AI 스마트 광고가 있는데 일단 수동 상품 설정을 합니다. 수동 상품. 그러니까 수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제품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직접 하나씩 넣겠다. 수동이고, 뭐 제품이 만약에 뭐 성주다. 그럼 성주.
제품이 여러 가지일 수 있으니까 성 주고 이거 2023년 3월 20일 뭐 밤 10시부터 했어 라고 저는 적어 놓는 편인데 이거는 뭐 자유입니다. 자유. 자, 하루 예산 이거는 하루에 24시간인데 일단 10,000원은 너무 적고 한 30,000원쯤 해놓으면 돼요. 그리고 광고를 돌리더라도 내가 이제 밑에 키워드를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. 여기 수동 상품 설정해서 상품을 아무거나 뭐 이렇게 눌렀어요. 상품 선택. 그러면 시마노, 세노다, 스피닝 릴이면 이 직접 입력을 누르고 이것도 스마트 타겟팅 말고 키워드 직접 입력. 뭐 아무튼 뭐든지 다 직접 거리는 거 그냥 다 하면 돼요. 처음에는. 왜냐? 스피닝 릴 같이 이렇게 직접 키워드를 쳐서 추가하면 이렇게 뜬단 말이죠. 제한 입찰가가 뜨기도 하고 안 뜨기도 하는데 이거는 크게 상관없어요.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쓸 겁니다. 자, 스피닝 릴도 있겠고 또 내가 키워드를 더 찾으면 있겠죠. 뭐 낚시용 릴도 있겠고 스피닝이라는 것도 있겠나? 스피닝은 아닌가? 아무튼 나는 키워드 잘 모르니까 일단 이 세 가지로 칠게요.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키워드 입찰가, 키워드마다 입찰가를 정하게 되어 있죠. 이건 네이버나 쿠팡이나 뭐 모든 채널이 다 똑같을 텐데 경쟁 입찰이에요. 실시간으로 경쟁 입찰한다. 그러니까 내가 이 광고를 지금 월요일 밤 10시에 스피닝 릴로 돌리니까 제한 입찰가가 960원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새벽에 돌린다. 그러면 새벽엔 이 제한 입찰가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. 그러니까 시간마다, 요일마다, 제품마다, 키워드마다 경쟁해서 실시간으로 이 입찰가가 바뀐다. 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꼭 1,000원을 입력했더라도 1,000원이 안 나갈 수 있어요. 내가 새벽에 돌렸으면 300원이 나갈 수 있고 정말 경쟁이 치열할 때는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어. 1,000원보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광고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어느 정도 평균치만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. 요일마다. 그리고 이 광고는 팔게 해주는 게 아니라 노출해주는 것 뿐이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노출이 돼서 10명이 들어왔어요. 나한테. 내일도 10명이 들어왔어요. 그러면 오늘도 10,000원, 내일도 10,000원 썼다고 치면 이론상 똑같이 팔려야 되는데 오늘이랑 내일이랑 판매량이 달라요. 왜냐? 구매하고 싶은 사람, 그 10명이 들어온 사람 중에 고민만 하는 사람도 있겠고 사려는 사람도 있었겠죠.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 그 10명 안에도 변수가 있단 말이죠. 고객의 심리도 변수가 있고 어떤 고객이 받느냐도 변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이터 오늘 10,000원 썼는데 30,000원 팔렸네. 그럼 내일도 10,000원 쓰면 30,000원 팔리겠지? 를 딱 정해놓지 말고 어느 정도 그냥 이건 변수가 있어. 내일 30,000원 안 팔릴 수도 있고 내일 더 팔릴 수도 있어.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 나간다. 데이터를 참조하지만 데이터를 맹신할 수 없다. 자, 그래서 무조건 직접 누르라고 했죠. 30,000원 했어도 하루 예산이 30,000원이어도 이렇게 키워드당 입찰가를 처음에는 90원, 150원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할 거라서 자, 이것도 한 번에 클릭해서 여기 한 번에 클릭할 수 있거든요. 입찰가 일괄 변경해서 150원 해주면 150원 하고 여기 이제 비검색 영역은 무조건 넣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한 120원 해놓으면 돼요. 100원이나 120원, 150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한 120원 전 하는 편이에요. 그럼 완료를 누르면 아까 제가 키워드당 입찰가를 150원 했잖아요. 여기 보면 자, 여기서 캠페인에서 수정을 누르면 이런 예산만 바꾸게 돼 있어요. 캠페인에서 바꿀 수 있는 거랑 캠페인의 이름을 누르면 자 여기서 그룹으로 들어왔죠. 그룹 폴더 안에 파일로 들어와서 파일에서 수정을 누르면 여기선 상품도 누를 수 있고 상품도 바꿀 수 있고 키워드도 바꿀 수 있다. 요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입찰가가 1,100원, 960원까지도 제한이 나와 있는데 150원 했으니까 좀 입찰가가 낮긴 하잖아요. 그러면 왜 1,000원 안 하고 150원 했어요? 우리가 이 광고를 돌린다는 게 곧 판매가 된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노출 그리고 클릭 특히 클릭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요. 이 입찰가가 클릭당 얼마라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클릭을 할 때 자, 키워드의 최대 CPC 입찰가를 설정합니다. CPC가 클릭 퍼 코스트 클릭당 비용으로 그러니까 노출은 돈이 안 나가. 근데 클릭하면 돈이 나가.
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비싸게 했을 때 이 키워드에서 이 제품의 광고 돌리는 건 내가 처음인데, 그리고 이 2023년 3월 20일 월요일 밤 10시부터 시작했을 때의 이 판매량을 내가 모르니까, 작년에는 잘 팔렸어도 올해는 안 팔릴 수 있으니까 무조건 보수적으로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. 그래서 150원으로 해서 이 광고가 또 완료를 눌러도 승인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몇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요. 아무튼 최소 몇 시간은 걸려. 그러면 오늘 돌렸지만 사실 21일 내일 하루를 통으로 봐야겠죠. 그러니까 오늘 돌렸지만 내일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수요일 새벽 한 4시 반, 5시쯤에 이제 이 광고 보고서를 보는 거예요. 광고 보고서를 눌러서 이게 핫스팟이라서 그런지 조금 늦네요. 광고 보고서를 눌러서 광고 보고서 여기 왼쪽 정산 보고서 누를 필요 없고 광고 보고서에 딴 거 누를 필요 없고 상품 광고 보고서 눌러서 기간 설정을 뭐 지난주 하면은 너무 과거로 가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 21일 하루의 데이터니까 22일이 되면 21일이 눌리겠죠? 그러면 21일 눌렀다 치고 이걸 눌러요. 종료일도 하루. 캠페인은 요거다. 하고 클릭이 발생한 키워드만 보고서에 포함. 이건 체크 풀어도 돼. 클릭이 발생 안 한 것도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싶을 수 있으니까. 자, 그러면 지금은 보고서 만들기 하면 이렇게 뜨긴 하는데 아무 데이터가 없겠죠. 차트 보기를 눌러도. 근데 차트 보기를 누르면 이런 거 풀면 키워드에 클릭이 몇 번 일어났고 그래서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가 나와요. 그러면 21일 하루 동안 이 광고를 돌렸어요. 자, 여기 스피닝 릴에 키워드 3개 해서 입찰가 150원씩 해서 돌렸다. 근데 하루 예상이 3만 원이지만 나 입찰가, 키워드당 입찰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아마 21일이 다 하루 동안 지나도 비용은 0원일 거예요. 0원. 자, 비용이 0원이라는 거는 입찰가가 너무 낮아서 그 키워드에서 내가 150원으로는 저기 사람들이 그래도 한 3페이지, 4페이지까지 클릭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검색 영역에서 이런 부분은 클릭을 하는데 난 입찰가가 너무 낮아서 클릭조차 얻지 못했다. 그래서 비용이 아예 0원이야.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. 0원이면 150원으로 키워드를 입찰가 해놔도 예산 3만 원, 10만 원, 100만 원 해도 돈이 0원이 나가겠구나. 그러면 150원에서 과감하게 250원, 뭐 350원. 광고가 돌아갈 때까지 올려보는 거예요. 50원씩, 100원씩. 그러면서 하루씩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. 그리고 키워드마다 입찰가가 다를 테니까 키워드마다 노출이 되는지도 나름 검색해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스피닝 릴 검색했을 때 스피닝 릴 검색했을 때 내 광고가 이렇게 1페이지 앞이나 뭐 요쯤에 뜬다. 내가 검색해도 내 눈에도 보인다 싶으면 그냥 적정한 키워드쯤 됐구나 하고 거기에서 이제 광고비 쓴 것 대비 매출이 얼마 나왔는지를 보고서를 계속 보면서 입찰가를 올릴지 내릴지 고민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광고비는 전략적으로 달라요. 얼마를 써도 된다 이런 게 없어요. 내가 이거 하나 파는데 10,000원이 남아요. 그러면 판매 수수료 뺄 거 다 빼고 10,000원이 남으면 그래 최소한 10,000원은 써볼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, 아니 그럼 내가 남는 게 없으니까 안 할래 하는 사람도 있고, 나처럼 처음에는 광고비를 이 마진보다 한 뭐 1.5배, 2배를 쓰더라도 처음엔 광고 덕분에 클릭을 얻고 광고 덕분에 하나라도 더 팔려서 내가 막 가구면도 넣고 썸네일 상세 페이지도 바꾸고 막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는 이 초반이 좀 더 유리하다 했잖아요. 신규 상품일 때 어드밴티지가 있다 했잖아요. 2.2. 난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이라도 더 버텨주게 상승 효과를 얻게 난 광고비를 좀 더 전략적으로 초반에 많이 태울래 하면 초반에 좀 더 마진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겠고, 그래서 광고비는 정해진 답이 없다. 무조건 많이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다. 그리고 광고 수익률은 그래도 광고비 10,000원 썼으면 한 25,000원은 팔아야 돼. 최소 2.5배, 250%, 300%는 팔아야 그래도 좀 잘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동으로 돌렸어요. 그러니까 일단 키워드를 찾아야겠죠. 상품을 팔 때는 상품명에도 키워드가 필요하고, 또 쿠팡은 이 검색어라는 곳에도 여기 조회 수정 눌러서 보면 네이버는
이 상품명의 키워드를 막 넣잖아요. 상품명의 키워드를 많이 넣잖아요. 근데 쿠팡은 상품명에는 간단하게 넣어요. 좀 더 간단해도 돼. 그리고 여기 검색어 부분에 꽉 채워주면 좋아. 20개까지. 그리고 자, 광고로 다시 돌아가서 상품을 판다 했을 때 무조건 그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광고에도 쓰이고 상품명에도 쓰이고 태그에도 검색어에도 쓰이니까 일단 그 키워드부터 찾자. 찾아서 광고에도 집어넣고 자, 여기 수정 버튼 눌러서 광고에도 이렇게 자, 다 집어넣고 또 나중에 연관 키워드도 뜰 거예요. 이건 자동으로 뜨거든요. 그러면 그것도 추가해주고 그래서 입찰가는 낮게 시작해서 조금씩 계속 키워드마다 광고비가 나갔는지 보면서 올려간다. 끝이고 그래서 광고비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제 내가 검색을 해도 쿠팡에 검색을 해도 내 광고가 뜬다 싶을 때쯤에 그럼 한 2, 3일, 3, 4일이 지났겠죠.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쿠팡 광고가 되게 유기적이에요. 기계 같지 않아. 그러니까 쿠팡 광고는 이 제품을 살 만한 사람에게 최대한 노출해주고 싶어 한단 말이죠. 그러면 쿠팡 광고가 이 제품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쿠팡 광고는 이 제품도 뭔지 알아가야 돼. 나는 이게 스피닝 릴인 걸 알지만 쿠팡은 이거 상품명이랑 뭐 태그랑 이 광고에 넣은 키워드 이런 걸 참고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수동으로 먼저 돌리는 이유가 수동으로 돌려서 어느 정도까지 광고가 노출될 때까지 좀 입찰가를 올려준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쿠팡이 우리 제품과 내가 올린 키워드를 어느 정도 이제 동일시해서 일치하게 일치된 어떤 것으로 여겨주는구나. 내가 이 제품 파는데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이 나의 고객인지 쿠팡이 이제 알아가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이제 매출 최저가 광고를 복사를 눌러요.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뭐 AI 자동 광고 아니면 매출 최저가 광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좀 편한데 편한 대신 이게 쿠팡 광고가 며칠 동안 광고비를 쓰면서 내 제품과 내가 올린 내 제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이제 맞춰 나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며칠도 시간이 낭비되고 돈이 낭비되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수동으로 명확하게 이 제품에 대해 이런 키워드예요 라고 인식시켜 준 다음에 이걸 복사하면 그래서 수동이랑 자동이랑 같이 돌리면 효율이 높아지더라. 특히 나중에는 수동보다 자동 광고가 효율이 높더라. 왜냐하면 자동 광고가 최적화가 되면 진짜 우리의 고객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노출을 해주니까 광고비도 괜찮고 판매도 더 잘 되더라.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이 광고의 수익률, 광고비 얼마 썼고 얼마 팔았다 하는 걸 보면서 광고 수익률이 그럼 300% 넘어요. 400%, 500%가 돼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예산도 올리고 광고 그 키워드당 입찰가도 올리면 좋겠죠. 그리고 이 매출 최저가 광고를 복사를 하면 매출 최저가 광고는 키워드당 얼마가 아니라 그냥 이거 전체의 광고 수익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 전체 매출 더하기 이건 빼고 자 그럼 350% 이거 헷갈리잖아요. 그냥 이 수익률이 1000% 뭔가 1000%, 2000%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 내가 10,000원을 써서 10만 원을 팔아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 때문에 쿠팡 광고가 되게 공격적으로 못하고 소극적으로 진짜 살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막 보면서 엄청 소극적으로 돌린다 이 말이죠. 광고를. 그러니까 광고비가 적게 나가는 대신 많이 팔리겠죠. 그 대신 좀 천천히 팔릴 수 있겠죠.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하면 오늘 동안 전단지를 한 100장 뿌릴 수 있는 걸 10장만 뿌렸으니까 그 대신 열흘이 걸리겠지. 그러니까 광고 수익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100%, 200% 이렇게 내려갈수록 강하게 좀 더 공격적으로 돌아간다. 그래서 한 500%좀 해놓고 예산 똑같이 해서 복사하기 하고 그러면 매출 최저가 광고가 광고 수익이 잘 나오면 예산도 올리고 저 목표 수익률도 조금 낮춰봐도 괜찮겠죠. 아니면 예산이 높아졌으니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갔으니까 그럼 5만 원의 500%니까 그러면 예산은 올리자. 예산이 올라갔으니까 그 목표 수익률은 500% 그대로 놔둬도 되겠다라고 테스트 해볼 수도 있겠고 조금씩 이제 이건 해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라서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. 아무튼 수동 광고랑 매출 최적화를
같이 운용하고 나중에 매출 최적화가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. 그리고 이 광고 수익률이 높이 나오면 이득을 보고 있다는 거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산도 좀 더 쓰고 키워드나 입찰가도 올려보고 그 다음에 매출 최적화 광고는 목표 수익률도 좀 낮춰보고 예산도 올려보고 이러다 보면 또 광고 수익률이 줄어들겠죠. 그만큼 매출은 늘었겠지만. 그러니까 적정한 광고 수익률이 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입찰가를 광고비를 올려나가면 된다. 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. 딱 요렇게 두 가지만. 아셨죠? 자, 그러면 요까지가 이제 쿠팡 광고라고 하고 쿠팡 광고를 그냥 이렇게 돌리는 법 너무 쉽잖아요. 그리고 무조건 많이 해봐야 돼. 근데 아무튼 너무 쉬워. 제가 맨날 말했죠. 쉽다는 건 오히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통제 가능한 게 많이 적어가지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. 근데 쿠팡 광고는 아무튼 우리가 광고를 하는 목적이 네이버 광고도 그렇고 광고를 하는 목적이 상위 노출이에요. 이러나 저러나. 자, 근데 우리 그때 쿠팡 광고 포함해서 쿠팡에서 상위 노출할 때 뭐 필요하다고 했죠? 자, 신규 상품을 쿠팡이 되게 좋게 쳐준다. 왜냐하면 잘 팔고 있는 기존 판매자만 자꾸 노출해주면 신규 판매자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판매할 제품이 줄어들수록 고객들도 뭐야 이거 네이버보다 다양하지 않네 해서 떠날 거니까 신규 상품에 이제 노출 기회를 더 준다 했으니까 신규 상품일 때 가구매도 해주고 어찌됐든 광고든 뭐로든 추가로 들어올 테니까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리뷰가 0인 것보다는 리뷰가 한 두세 개는 최소한 깔려져 있어야 구매에 도움을 주니까 그러면 리뷰도 좀 두세 개 정도는 정성스럽게 써서 고객인 것처럼 써주고 그 다음이 광고다. 쿠팡은 광고가 힘이 되게 세니까 왜 광고가 그때 힘이 세다 했죠? 쿠팡은 특히나 이 비검색 영역이 많으니까요. 비검색 영역 아직 이해 좀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? 쿠팡이 아니라 네이버는 대부분 키워드를 검색해서 사죠. 스피닝 릴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내가 1위부터 5위까지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심지어 이 자리도 5개, 10개밖에 좋은 자리가 없으면서 스피닝 릴이랑 릴을 검색했을 때 중복되어서 나오는 상품들이 많다.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애들이 거의 독점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좀 자리가 많이 없다. 그러니까 되게 집중된다. 근데 이 쿠팡은 검색을 안 하고 그냥 내가 낚시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고 혹은 내가 낚시를 검색했으니까 릴을 이런 화면에서 이제 알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. 이게 모바일이랑 PC랑 다르지만 PC도 한번 찾아볼까요? 자, 이렇게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보죠. 릴. 그러면 왜 19세가 나오냐? 스피닝 릴 하이브리드. 왜 이래? 스피닝 릴. 자,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검색했을 때 광고도 있지만 검색 안 해도 이렇게 광고가 그냥 이 비검색 영역 지면이 벌써 많죠. 하나 이런데 둘 그다음에 여기 셋, 넷 또 다섯, 여섯 또 여기도 베스트셀러 하면서 또 이건 광고는 아니지만 추천해줘버리고 비검색 영역 또 상품에 들어가면 또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상품 상세 위에 광고 있죠? 또 아마 밑에도 있을 거예요. 연관 추천 광고 이것도 광고. 그러니까 쿠팡은 자리도 많고 또 검색 영역보다 비검색 영역의 그 규모가 커서 이러나 저러나 쿠팡은 광고에 힘이 크다.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목적 쿠팡에서 광고로 팔 수도 있어요. 근데 광고로 많이 팔자 하면 계속 광고비를 써야 되니까 아무튼 광고, 가구매 리뷰, 신규 상품일 때 이런 거 힘을 합쳐서 상위 노출이 되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광고비를 안 써도 혹은 적게 써도 많이 팔릴 수 있으니까 꾸준히 매일매일 광고비를 10만 원 쓸 걸, 20만 원 쓸 걸, 30만 원 쓸 걸 내가 상위 노출 1위 되어 있으면 그 20만 원, 30만 원 아끼니까 하루에 30만 원 아껴도 한 달에 거의 1,000만 원 되니까 그 대신 30만 원 써서 한 100만 원, 200만 원 팔았겠지만 그래도 비용은 무조건 아낄수록 좋으니까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광고를 하는 목적은 일단 이런 판매 채널, 스마트 스토어, 쿠팡 이런 데서는 판매 목적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라도 더 팔고 하나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게 해서 상위 노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.
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고, 이 광고, 특히 쿠팡 광고는 쿠팡 제품도 그렇고 쿠팡 그냥 판매할 때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, 쿠팡은 이제 개인화 지면이 많아요. 그러니까 33세 남성인데 하남에 사는 사람, 이 사람의 관심사가 이거다 해서 이걸 가급적 좀 어느 정도는 반영해서 제품의 순위나 광고를 보여주기도 해요. 그리고 쿠팡 광고는 이 상품의 매력도, 이 상품의, 그러니까 쿠팡 광고도 이 고객이 좋아할 만한 걸 보여줘야 쿠팡도 좋고 나도 좋고 고객도 좋잖아요. 나는 스피닝 릴을 사고 싶은데 자꾸 이불을 보여주면 안 살 거니까. 그러면 안 사는 것뿐만 아니라 쿠팡을 떠날 거니까 상품의 매력도 이 광고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. 아니면 이 광고랑 별개로 많이 사더라. 리뷰가 많더라. 아니면 이 클릭 한번 이후에 이 상세 페이지를 오랫동안 보고 있더라.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오랫동안 보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뭐 매력이 있다는 뜻일 테니까. 그러니까 이 상품의 매력도도 중요하게 봐요. 이 매력도가 높을수록 광고가 아주 최적화돼서 잘 돌아가요.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신규 상품일 때 광고를 그냥 돌리는 것보다 가구매 해주면 그래도 구매 건수가 쌓이면 이 광고의 뭐랄까 광고 지수? 광고가 좀 최적화된다 할까? 그러니까 과구매도 일부러라도 넣어주는 것도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억지로 넣어서 광고도 좀 더 잘 돌아가는데, 광고도 좀 많이 돌려서 광고를 통해서 팔리기 시작하면, 광고를 통해서 사기 시작한 사람은 진짜 고객일 테니까 진짜 고객이 또 많이 사기 시작하면 또 그 많이 산 덕분에 또 광고도 더 잘 되고 또 많이 팔리니까 리뷰도 쌓이고 또 많이 팔려서 상위도 출되고 이런 게 상승 효과가 있다 이거죠.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다닥 해줘야지 가구매 따로 뭐 이렇게 광고 하는데 찔끔 아니면 조금 하고 썸네일 상세 페이지는 만지지도 않아서 들어온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, 신규 상품 등록하고 나서 바로 해주면 좋은데 등록하고 썸네일 상세 페이지 준비하느라고 일주일 걸렸고 그 다음에 광고 돌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네 이러는 거고, 그 와중에도 이런 광고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대로 돌려보려면 그만큼 상품이 괜찮고 상품에 자신감이 있고 마진이 괜찮아야 돌릴 수 있으니까요. 자, 요까지만 들으면 광고에 대해서 대부분 들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 모기퇴치기 예시 들었을 때도 모기퇴치기 거의 2달 동안 계속 1위 했었는데 하루에 막 8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매출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진짜 찐 리뷰가 딱 2개 달리면서 불만족한 사람이 나오니까 이 광고를 통해서 팔리던 광고 효율도 뚝 떨어지고 내가 1위였던 순위도 2페이지로 뚝 떨어지고, 그러니까 이거 2페이지로 뚝 떨어지고 광고 효율도 안 좋아지니까 더 나는 광고를 더 100만 원에 10개 팔 수 있었는데 100만 원에 이제 5개밖에 못 파니까 광고비를 줄이거나 해야겠죠. 손해보니까.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. 2페이지에서 안 들어오니까 안 팔려서라도 광고 효율이 안 좋아져. 광고 효율이 안 그래도 이제 이 리뷰 안 좋은 것 때문에 안 사기 시작해서 광고 효율이 갑자기 이 상품 매력 없나 보다 해서 광고 효율이 떨어지니까 또 광고도 많이 못 돌려. 그러면 이제 리뷰도 없애야 되지. 리뷰도 막 밀어내야 되지. 2페이지, 1페이지 막 끌어내려니까 또 가구매 해야 되지. 광고도 일부러라도 비용을 더 태워야 되지. 그러니까 막 악순환이 되더라. 그러니까 갑자기 매출이 뚝뚝뚝 떨어지더라. 반대로 말하면 한 번만 이렇게 알고리즘을 타고 상위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썸네일 상세 페이지만 좀 충분히 매력적이면 뭔가 이것들이 상승 효과가 나서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판매량을 경험해 볼 수 있다. 모기퇴치기 그 대도 안 한 모기퇴치기도 1위 했다고 하루에 150만 원씩 팔리는데 난 그게 이 전국 1위라고 보지 않아요. 대부분에게 1위였겠지만 난 이거 더 팔 수 있다고 봤어. 모기퇴치기에서는 1위였지만 뭐 전기 모기퇴치기, 뭐 플라스틱 모기퇴치기, 뭐 휴대용 모기퇴치기 이런 데서는 1위가 아니었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쿠팡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검색 영역에서는 내가 1위로 보이지만 비검색 영역에서는 1위가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충분히 더 팔 수 있었는데, 충분히 난 재고를 이제 다 소진하긴 했지만 아무튼 뭔가 더 팔 수 있었지만 간신히 그 리뷰 안 좋은 거 막 몰아내가지고 이제 잔여 재고만 다 떨어냈다. 절대 재생산을 하지 말라고 했다. 제품이 별로니까. 라고 이제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